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뭐 회사 급여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그걸 일일 급여로 나눠서 예를 들어 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. 프리랜서야. 그럼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야? 우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,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, 이제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만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,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?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발생될 때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?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. 뭐, 교통사고라는 게 워낙 또 일상에서 꽤 흔한 일이니까.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보험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많지. 물론 보험사가 있어서 해결될 이 중간에서 복잡스러운 걸 해결해 주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. 예를 들어, 일단,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민사적인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인데, 일단 민사적인 부분만 봤을 때, 예를 들어 뭐 횡단보도 사고나 뭐 이런 것들, 그 큰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,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란 말이야.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민사 손해배상을 이제 변호사들, 법적인 전문가들이 잘 알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. 손해배상도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돼. 첫 번째는 이제 적극 손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치료비나 아니면 차량 수리비 뭐 이런 대인 대물이겠지 우리 보험으로 치면 이런 수리비나 치료비가 있을 거고. 그다음 두 번째는 일실 손해, 소극 손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좀 크게 다쳐서 직장을 며칠 쉬게 됐다, 입원하게 됐다. 그럼 그거에다 일당. 뭐 예를 들어 한 달 입원해야 된다. 그런 분들 다 일당이란 말이야. 그런 부분이 이제 일실 손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자료, 내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을 다 위자료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고를 냈어. 상대방한테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누가 중간에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 일단 손해 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물론 보험사들도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하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 이런 걸 물론 뭐 치료비야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은 그대로 뭐 준다든지 뭐 영수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지만 그럼 이걸 또 뭐 어디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차량 수리는 또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 것이며 이건 일반 개인이 계산하기는 너무 힘들어. 일실손해 특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뭐 회사 급여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그걸 일일 급여로 나눠서 예를 들어 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. 프리랜서야. 그럼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야? 프리랜서인데 한 달 일 못하게 됐다? 이런 부분들. 그 다음 위자료. 말 그대로 위자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인데 이건 또 어떻게 산정할 거야? 이걸 딱 개인이 한다?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. 이거를 보험사가 중간에서 이거는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 손해가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.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를 이용한다 하면 민사적인 부분에 굉장히 편리한 측면도 많아. 그리고 이제 형사적인 부분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. 근데 이제 보험 그건 이제 약관이나 뭐 내용들을 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형사합의나 이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보험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형사는 주로 예를 들어 어떤 게 문제가 될까 뭐 아니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제 스쿨존 사고 뭐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스쿨존 사고들이 이제 종종 좀 문의가 들어오고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속도도 보통 이제 뭐 30km 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노란색 선이 막 쳐져 있고 그런 거 막 봤을 거야.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횡단보도 사고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교특법상 그 특례법상에 당연히 중과실이 돼가지고 또 이런 경우에 일반 종합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별도의 어떤 민식이법이라는 이런 특별법 조항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. 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. 뭐 특히 이제,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만 12세 이하니까 이제 아이가 피해자일 텐데, 일단 형사합의라는 거를 해야 될 텐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보험사에서 중간에 합의 대행을 해준다든지 분명히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험 내용상 커버가 된다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. 근데 특히 이제 형사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좀
나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게 중앙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. 단순히 뭐 벌금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만 돼도 천만다행인데 아주 어린아이가 크게 다쳤다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어떻게 보면 내 진짜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.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일반 보험사들이 형사합의 대행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부모분들이 굉장히 더 예민하잖아.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형사합의가 보험사들을 통해서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. 그냥 보험사가 무성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절박하지가 않은 거지.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. 그래서 뭐 그냥 어영부영 합의 안 되고 그냥 그 재판 가서 그냥 넉넉히 있다가 실형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실형이 나오면 깜빵 간다는 건데 이런 경우들이 좀 덜어 있단 말이지. 그냥 보험사만 믿고 그냥 뭐 형사합의 보험사 알아서 해주겠지.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 순전히 보험사에 의존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는 좀 형사 전문 변호사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. 그래서 의뢰를 해서 무슨 어수를 써더라도 당연히 잘못했지. 특히 뭐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막 스콜존에서 뭐 아이를 친다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충분히 사과하고 배상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챙겨줄 어떤 노련한 법조 전문가가 좀 필요해. 보험사보다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좀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 특히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는 게 나는 도움이 될 거다.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. 그러니까 확실히 교통사고에서 뭐 민사는 뭐 그렇다고 쳐도 형사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 해결 잘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아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네. 그치.